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골 무등산에서 사르리, 빛골 무등산에서 사르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10월 3일 개천절, 제자 박용우는 공휴일이라는 핑계로 스승 유영모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조직이란 자꾸 끌어붙이자는 것인데 실은 해치는 것처럼 시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시원한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거래란 귀찮은 것이지요. 다 해치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 죄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단사를 해야 해요. 만나고 싶은 생각도 편지할 생각도 안 나야 합니다. 이것이 유영모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30여 년 동안 YMCA 연경반 모임을 가졌지만 주소록 한번 만든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개시켜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영모는 80살이 되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이어주고 자신의 사상을 펼쳐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본디 유영모는 함석헌이 보현이 되고 김홍호가 문수가 되어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함석헌은 늦바람을 일으켜 야단을 맞더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듯이 평화정신이 철저하다는 쾌거교로 숨어버렸습니다. 김홍호는 늦깎이로 신학 공부를 한다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차라리 대학에서 공부한 철학을 공부하러 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터인데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니 유영모로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되겠다는 것인데 정통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유영모가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현도 문수도 다 떠나갔으니 유영모의 정신사상을 이어줄 리가 없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남대학교 교수를 그만둔 김정호가 유영모를 찾아왔습니다. 김정호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닐 때부터 지도교수 박종홍보다 유영모를 더 따랐습니다. 김정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종홍의 추천으로 하버드대학 장학금도 받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영모는 김정호에게 공부를 더 하게 되었다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는 유영모가 하는 말이 미국에 이민 가지 말고 무등산에 목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등 목장을 하자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영모가 말하기를 이 집터를 담보물로 내놓을 테니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무등산 목장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내주었습니다. 유영모는 많은 책도 사서 김정호의 무등산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김정호의 무등산 목장 규모는 이러하였습니다. 해발 400m의 무등 중턱의 사냥 때 목동 겸 주인이기도 한 김정호 씨는 손짓을 하며 양떼를 모은다. 간판도 없는 무등 목장 능선이 연접한 초원 9만 평에 사냥 170마리, 70마리 재래종은 6종으로 쓰이고 잔행종 100마리는 유용이다. 김정호 씨의 사냥 목장은 13년 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 인연이었다. 임야 42정보를 사들이고 국유 임야 100정보를 대여받아 그 가운데 완경사를 초원으로 일구었다. 30대의 비탈에 잡초를 베어내고 이태리 마이그리스 테드크로바를 심었다. 사냥수는 10여 년간 170마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더 많아도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 해마다 새끼는 140마리쯤 낳지만 50마리는 농촌진흥원에 분양해주고
몇 마리는 도둑맞고 나머지 50마리 정도는 시장에 판다. 1년에 도둑맞는 것이 4, 50마리는 된다고 김씨는 안타까워한다. 1971년 조선일보 신춘화보 해설기사. 유영무의 맏아들 의상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둘째 아들 차상은 평창에 농사 지으러 갔고 셋째 아들 각상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유영무는 구기동에 집을 판 후 광주로 내려가 김정우와 이웃해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전병훈을 보고도 결의의 살 길이 빗골에 있는 듯하니 그곳에 내려가서 같이 사는 것이 어때요?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 김효정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강의나 하던 김정우가 목장을 잘 경영해 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유영모가 물심으로 밀어줬으나 목장에서 경제적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우는 다른 사람에게 무등산 목장을 넘겨주고서 목포대학의 교수로 갔습니다. 유영모는 1년 동안 김정우의 무등산 목장에 있으면서 중용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유영모의 가르침에 따라 단사를 이루고자 스스로 5년 동안 스승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 4월 전병호가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 유영모가 3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찾았으나 이사를 하여 찾지 못하자 자기에게 부탁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스승 유영모가 하는 말이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으니 박영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영모 선생님을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단사를 말씀하던 스승이 필자를 3년 동안이나 찾았다니 당혹스러우면서도 송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유영모는 자신의 뒤를 이어줄 줄 믿었던 제자들에게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자 못난 필자까지 아쉽게 생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5년 만에 찾아가서 한 말은 이제는 선생님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제자라고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가르친 대로 될 것 같으면 스승 노릇도 할만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제자가 많습니다. 스승은 시원하게 흩어져 제 노릇을 하라는데 제자들은 조직을 만들어 자꾸 끌어붙이려 합니다. 스승은 넓은 세상에 나아가 자기가 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흩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단사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앉아서 스승을 기리고만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되어야 하고 석가의 제자는 석가가 되어야 하며 다석의 제자는 다석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